시안은 중국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 10곳 중 3위에 그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열광적으로 끌어들이는 자금성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은 결코 완전히 읽을 수 없는 역사책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고대 도시와 모든 풍경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시를 속삭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6대 왕조의 화려함이 깃든 난징,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절경으로 유명한 구일인, 여유로운 삶의 속도로 알려진 청두, 그리고 현대적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하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발을 딛는 사람이든 이미 중국 곳곳을 여행해본 사람이든 이곳의 경이로움은 언제나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나침반을 따라 중국에서 가장 방문할 가치가 높은 도시 10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난징 역사적인 수도. 중국의 고대 수도를 떠올릴 때 베이징의 자금성, 시안의 병마용 또는 로양의 모란성 등의 이미지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쯔강 유역에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애정이 깃든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왕조의 수도였던 이곳은 베이징의 웅장함이나 시안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이곳은 2500년이 넘는 역사를 견뎌낸 도시, 난징입니다. 마치 현명한 노인처럼 시나이 강변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죠. 벽돌 하나하나, 기와 하나하나에 시간이 묻어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난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역사가 박물관에 차갑게 전시된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 곳곳에 생생하게 녹아들어 있으며 난징의 수많은 명소 중에서도 가장 숨막힐 듯 아름다운 곳은 단연순원 묘소입니다. 근대 중국의 아버지인 히메시 무함마드를 기리는 이 능묘는 자진산의 숲이 우거진 산비탈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기슭에서 기념관까지 오르려면 392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3억 9,200만 국민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마치 한 시대의 이상과 열망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기념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난징시 전체를 내려다보면 순원 박사가 왜 이곳에 안장되기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수도의 역사적 무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난징의 역사는 중화민국 시대의 짧은 몇십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순원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마지막 안식처인 명효릉이 있습니다. 이곳의 영혼의 길에는 일렬로 늘어선 석조 짐승 조각상 12쌍과 석조 인물상 4쌍은 각각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있고 엄숙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명나라 기병 때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거지에서 황제가 된 전설적인 인물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난징의 활기찬 분위기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모습을 진정으로 경험하려면 공자묘를 방문해야 합니다. 친화이 강변에 위치한 이 문화중심지는 낮에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밤이 되면 잠들지 않는 화려한 불빛의 도시로 변모합니다. 전통적인 천막배들이 등불로 밝혀진 문화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북적이는 인파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소리를 지나쳤다. 공기 중에는 오리피 당면과 매화 케이크의 향기가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시를 짓는 문인들의 우아함과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실을 마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함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매력적인 특징 덕분에 난징은 고대 수도의 역사적 깊이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모두 간직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웅장함과 상하이의 현대적인 스타일과 비교하면 난징은 수수하고 차분해 보인다. 이곳에서는 역사를 과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옛말처럼 내재된 특성입니다. 양쯔강 남쪽의 미인의 고장이자 황제의 수도였던 난징은 그 자체로 독특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요란한 축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영원합니다. 장각의 국립삼림공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세 번째 목적지, 장각의 아바타산, 현실을 초월하는 경외감이 당신을 휩쓸 것입니다. 안개에 쌓인 이 환상적인 세계는 단순한 자연의 걸작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화, 예술, 모험, 그리고 상상력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며 세계 무대로의 진정한 여정은 2009년 모든 것을 바꾼 그 영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운명에 영감을 준 영화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판도라에 대한 영감을 찾고 있을 때 장가계의 우뚝 솟은 사암 기둥들의 깊은 감명을 받아 이 풍경을 스크린에 담았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가계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장가계의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핵심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이 삼림공원 전체에는 높이가 200m가 넘는 거대한 돌기둥이 3,000개 이상 솟아있으며 이 기둥들은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요정의 산처럼 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SF 영화 속 외계 세계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바타를 봤든 안 봤든 말이죠. 이 거대한 돌기둥들 앞에 서서 올려다보면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과 존경심이 밀려올 것입니다. 특히 천문산은 그 감동을 자아냅니다. 후난성 서부 최고의 신성한 산으로 꼽히는 이 웅장한 봉우리는 장가계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곳에는 7k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산역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시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은 짜릿하면서도 흥분을 자아낸다. 템먼산의 유리 산책로는 수직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 더욱 스릴 넘칩니다. 발밑의 유리를 통해 끝없이 펼쳐진 협곡을 내려다보면 진정으로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겁니다. 장가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랜드 캐니언 유리다리에 도전해보세요. 두 산봉우리 사이를 잇는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유리바닥 다리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용기를 시험하는 궁극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투명한 다리 위에 서서 스쳐 지나가는 산바람을 느끼며 아래로는 300m 깊이의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 그 짜릿함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삼림공원의 등산로는 돌기둥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이 그린 그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은 신비로운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장가계에 있는 석주 중 하나는 문맥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국제적인 명성을 기리기 위해 산의 공식 명칭을 할렐루야 산으로 바꾸기로 한 결정은 당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가계는 영화 때문에 이름이 바뀐 세계 유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진 애호가들에게 장가계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모험가들에게 이곳은 한계를 시험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영화광들에게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가계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경이로움과 탐험을 갈망하는 모든 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4장 리장 고대 도시의 매력. 윈난성의 고대 진주라 불리는 리장을 떠올리면 마치 세월을 초월한 수묵화처럼 고풍스러움과 생동감이 어우러진 찬란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리장은 윈난성의 문화적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 지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눈부신 존재입니다. 리장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자갈길과 목조 가옥뿐만 아니라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시족 문화와 숨막힐 듯 아름다운 설산 풍경에도 있습니다. 리장의 정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마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리장 고대 마을은 옛 차마고도를 따라 잘 보존된 건축 양식으로 유명합니다. 물가를 따라 자연의 윤곽을 따라 건설된 이 도시 구조는 나시족의 자연 숭배,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하며 조상들의 지혜에 대한 경탄을 자아냅니다. 나시 문화 전승에 있어 이 고대 도시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동바 문화의 살아있는 화석이기도 하다. 고대 도시의 세월에 풍화된 목조 건물들의 모든 기둥과 들보에는 나시족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신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고 오래된 처마는 붉은 등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는 작은 마을에 영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리장은 고요한 고대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자연의 경이로움이기도 합니다. 해발 5,596m에 달하는 옥룡설산은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으며 나시족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성한 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흑룡호는 마치 천연 거울처럼 눈 덮인 봉우리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사진작가와 여행객들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옥룡설산의 실루엣이 호수 수면 위로 실루엣처럼 드러나며 물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정수입니다. 리장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매년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리장을 방문하고
그중 약 300만 명이 옥룡설산에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해발 4,680m 고산 초원의 장엄함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 코스이지만 이러한 관광 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대 도시의 지나친 사업화로 인해 일부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리장에게는 문화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여전히 과제입니다. 리장의 매력은 풍부한 역사뿐 아니라 세계와의 소통에서도 비롯됩니다. 1997년 리장 옛 시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찻집에서 연주되는 나시족의 고대 음악부터 거리 장인들이 짜는 동바 문자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은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 보존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눈 덮인 산을 보러 오든 고대 도시의 매력을 느끼러 오든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문화적 뿌리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든 리장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갈길을 거닐며 자신만의 시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챕터 5 게림 카르스트 산악 풍경 광시성의 산과 강 사이에 자리 잡은 구이리는 카르스트 지형부터 에메랄드빛 강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가장 시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로 오랫동안 손꼽혀왔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부터 그림 같은 풍경까지 구이린의 모든 것은 이곳이 단순한 도시 그 이상이며 전통 중국 수묵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게림의 아름다움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지질학적 경이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석회암 봉우리들은 오랜 침식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카르스트 지형의 경이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이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리강은 마치 푸른 리본 같습니다. 두 강둑을 연결하는 우뚝 솟은 석회암 봉우리들이 마치 그림 속에서 하늘을 액자처럼 감싸고 있는 듯하다. 이곳의 강물은 수정처럼 맑고 대나무 뗏목들이 수면 위를 한가롭게 떠다니며 흐르는 물과 고요한 산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리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구비구비마다 새로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강변에는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대 문인들이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의 세계라고 묘사했던 게림은 자연 경관뿐 아니라 문화 경관 또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훌륭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리드 플루트 동굴에서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종류석과 석순이 조명 아래에서 몽환적인 색채를 뽐냅니다. 마치 자연이 빚어낸 지하 궁전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코끼리 코 언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 지형으로 강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대한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코끼리코산은 구이린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코끼리코산 기슭에 서면 마치 무작위로 만들어진 듯한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늘날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수천 년의 문화적 기억까지 담고 있는 구이린의 아름다움을 매우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 풍경은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당나라와 송나라 시에서부터 전통 회화에 이르기까지 게림의 모습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다음번에 중국을 방문하실 때는 며칠 시간을 내어 구이린을 둘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대나무 뗏목에 앉아 맑은 강물에 비친 푸른 산들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적인 풍경 앞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장 수저우 고전 정원과 대운하. 수저우는 시간이 정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시가 수로에 새겨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장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전 정원들을 자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흘러온 대운하와 그 좁은 골목길 깊숙이 숨겨진 일상, 수저우의 매력은 2500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저우는 이미 오나라의 수도였다. 왕조가 바뀌는 동안 수저우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번성했던 비단무역 덕분에 번영을 누렸다. 수저우는 점차 강남에 번영하는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정원 문화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부유한 상인과 사대부들은 좁은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수를 담은 개인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 정원들은 단순한 건축 예술 작품일 뿐만 아니라 중국 지식인들의 이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수저우는 고전적인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대도시의 활력을 품고 있으며 동방의 문과 진지호가 우뚝 솟은 스카이라인이 인상적입니다.
고대 도시의 하얀 벽과 검은 기와를 연상시키는 졸정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수저우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전 정원입니다. 풍경, 건축물, 꽃들이 교묘하게 조화되어 있으며 모든 구석구석이 인공상과 쌓아 올린 바위들이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세심하게 디자인된 풍경을 자아냅니다. 고요한 연못에 비친 정자와 망루의 모습은 마치 입체적인 풍경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봄에는 겸손한 관리자의 정원이 더욱 매혹적이다. 정원 곳곳에 만발한 철쭉과 연못가에서 살랑이는 버드나무, 강남의 시적인 매력은 사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수저우의 진정한 정수를 경험하려면 또한 강변을 따라 조성된 유서 깊은 거리인 핑장로를 거닐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흰 벽과 검은 기와가 있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돌로 포장된 길은 구불구불 이어지고 가끔씩 노젓는 배가 강을 가로지르며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뱃사공들의 부드러운 오사투리가 물길을 따라 울려 퍼진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작은 가게들에서는 수저우 자수, 비단, 그리고 다양한 수공예품을 팔고 있으며 강변 카페에서는 은은한 차 향기가 풍겨나온다. 이곳에서는 수저우 사람들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운하 중 하나인 대운하도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수저우의 번영을 목격하며 운하를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양강둑을 가로지르는 고대 다리와 나란히 서 있는 옛 가옥들을 감상하고 뱃사공들이 들려주는 운하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저우가 왜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운하는 수저우를 다른 도시들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수저우의 매력은 단순히 관광지라는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정원 예술의 걸작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운하의 문화유산과 장난, 강남, 수양 마을들의 온화하고 시적인 매력을 지닌 수저우는 문화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중국 미학의 정수에 흠뻑 빠져들고 싶거나 평온함을 추구하는 여행자라면 수저우는 고전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수저우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환경 속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 이상의 우아함과 평온함이 가득한 심오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7편 항저우 고요한 서호. 중국 남동부에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을 순식간에 잊게 해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항저우입니다. 이곳에는 서두르는 도시의 속도가 없습니다. 푸른 가로수길과 반짝이는 서호의 물결만이 어우러져 시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항저우는 중국 저장성에 위치해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호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문인과 학자들의 삶을 목격해온 장소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도시와 풍경의 완벽한 조화, 자연과 문화의 결정제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결과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구불구불한 길이 거울처럼 맑은 호수와 멀리 보이는 정자, 망루로 이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꽃송이들이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이 경험은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도 선사합니다. 항저우는 중국 10대 관광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자연의 경이로움이 어우러진 항저우는 오랫동안 평온함과 우아함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항저우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호수와 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거리와 골목길 속에 숨겨진 WE1314번 버스를 타고 서울로 바로 가는 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